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라의 여러 가지 가장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결정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죠. 이로 인해서 나라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인용된다면 바로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게 되면서 또 어떻게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가 또 국민들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가장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국민 각각의 분들이 예상을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각각 한 사람씩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그리고 이념적 성향과 개인의 성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전체적인 경향도 어떤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재판관들이 법의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과 양심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전혀 그런 법의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정치 성향과 이념이 상당한 정도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물론 예상을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이 흐름이랄까 분위기 뭐 그런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자면 헌법재판소 문영배 소장이 재판소를 리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주도하는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 이준숙의 탄핵 결과는 4대4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인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은 또 별개로 봐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헌재에서 마흔역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도 꼭 필요한 요건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과 문영배 계산에 지금 마흔역이 꼭 필요해 보인 것 같습니다. 즉 3명이 탄핵 인용에 반대한다면은 마흔역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탄핵 심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과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까지 전국을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공수처 오동원이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다 이재명의 영향하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영배도 마찬가지 이재명의 영향하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들이 지금 영향력도 상당히 지금 문영배와 이재명이 영향하에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이재명의 가장 가까운 문영배와 이미선 또 다른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서로 어떤 정치적 이념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4명에서 5명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3명과 5명, 현재로는 그 싸움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과 문영배는 매우 어려운 게임이 될 것입니다. 넷째는 앞의 이런 사실들을 언급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과 문영배가 이끌고 있는 전국과 헌재를 보면은 이재명이 의도로 진행하고 또 진행되어 왔고, 문영배가 또 재판을 이끌고 있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5번째, 갑자기 변수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 국민 지지도가 상당한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전보다는 말할 수 없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지금 윤석열의 흐름으로 왔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는 것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문영배는 오히려 당황과 초조가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이재명과 문영배, 공수처, 오동훈, 그 다음에 서부지법 판사 등들이 잘 함께 만들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졸속으로 또 이재명이 이 사법 리스크 그것 때문에 일을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강행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6번째, 어떻든 간에 이재명과 문영배의 목적은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최소한 6명의 탄핵 찬성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원이 8명이 전원이 한다면 더 좋겠지만 될 가능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전원은. 그래도 최소한도 6명만이라도 확실하게 된다면은 서둘러서 급히 자기들의 목적이 신속한 인용이니까 그 인용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하면은 바로 결정을 할 텐데,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6명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더 기다려야 되고, 또 앞으로 시간을 벌어서 6명을 만드는 작업 과정을 마쳐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8명 중에 문영배를 중심으로 한 그 3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안에서 어느 정도의 다 분위기와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성향과 결정에 대해서 이미 다 예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이재명과 다 소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흔역에 대한 재판관 세우는 것이 아주 절실해졌고, 그것이 없으면 마흔역이 임명되지 않으면 오히려 인용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잘 나가던 이재명의 시계가 이게 지금 멈췄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도가 엄청 높아졌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넘어섰으며, 거기다가 검찰도 이제
집합의 구속 취소가 나온 형편이어서 검찰도 지금 윤석열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재명이 만들어낸 역풍입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때때로 보면은 잘 나가는 경기가 에러 하나가 상황을 급변하게 만들어 패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역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탄핵을 반대하는 재판관들은 어떤 재판관들입니까? 김복경 재판관, 이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좀 이분들은 탄핵 인용을 반대한다고 할 수 있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명은 지금 인용의 결정에 가담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영배와 이미선 그리고 이재명의 마음에 아직 확실한 6명이라는 게 아직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6명이 확실하다라고 확신이 들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4월이 되면은 문영배, 이미선의 퇴임이 다가오므로 이재명과 문영배, 이미선은 시계를 볼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의 복귀할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회복의 변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게임은 오리무중이며 오히려 윤석열의 기회가 더 많이 확장되고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겠습니다.